이강진 변호사입니다. 9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역주택조합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내용은 없었는데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는데,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조합과 같은 법률로 규율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법으로 동일하게 규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리모델링 조합과 관련되어서 세법 개정 사항이라든지 일부 내용이 있어서 이것들 중에서 이제 지역주택조합에 적용될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지역주택조합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관련해 가지고 전자의결 활성화 내용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조합과 관련해 가지고는 리모델링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조합의 신속한 의사결정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회 전자의결을 허용하고 인허가 의제 대상도 추가 확대한다라는 것인데, 이 전자의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 재개발을 규율을 하고 있는 도시정비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에서 이번에 개정이 되었고, 법률을 상에서 개정이 되었고, 전자의결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부터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전자의결 관련된 내용들이 없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에서 규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뭐 코로나 시기 같은 감염병이 있을 때만 전자의결을 허용하고 평시에는 이제 전자의결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일하게 전자의결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도시정비법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시행령이 곧 개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자의결 관련해 가지고는 투표 결과 조작, 해킹 등에 대비해서 전자의결의 보안성을 제고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처벌 규정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의결 자체에 대해서는 주택법을 개정을 해서 처벌 규정과 함께 도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보입니다. 전자의결 자체는 시행령으로 가능하지만 처벌과 관련해서는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로 상향을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도시정비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법에 전자의결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이런 부분들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도시정비법이 개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가처분 사건에서 총의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제가 수행했던 사건들 같은 경우도 전자의결을 통해서 했는데, 전자의결에 관해서 이제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인정을 받아서 결의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이제 투표 결과가 조작이 된다거나 명확하게 되지 않고 또 뭐 해킹보다도 이제 투표 결과를 임의대로 좀 조작할 가능성이 사실 좀 내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바꾸고자 한다면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면 결의서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조합들도 많이 있고, 전자의결이 만약에 처벌 규정이 강화가 된다면 도로 서면 결의서로 돌아갈 가능성도 사실 있기 때문에 이 서면 결의서와 관련해 가지고 함께 처벌 규정을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결국에는 전자의결을 활성화하면서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서면 결의서 같은 곳에서도 이게 처벌 규정을 도입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처벌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총회 전반에 이제 확대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이 처벌과 과정에서 이 총회 관련해서 이거 조작이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경찰에 고소를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면 결의서까지 처벌 규정을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결국 그렇다 하면 전자의결과 관련해서도 이제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입을 하는 것이 투표 결과 조작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실효성은 있지만 결국 전자의결을 회피하는 결과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좀 우려는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이 이제 개정이 실제로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리모델링 조합 같은 경우에 지금 리모델링 조합으로 돼 있는데 이 지역주택 조합이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주택법에서는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결성하는 다음 강목의 조합이다라고 하면서 리모델링 조합과 더불어서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을 모두 포함한 것을 주택조합이다라고 하고 있고, 이 주택조합과 관련해 가지고 결국에는 리모델링 조합도 포함을 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과거에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이제 장기간 방치되는 조합들이 많아서 주택법을 개정을 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하면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강제로 무조건 총회를 열어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형사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도입을 했는데, 이게 불똥이 튀어서 리모델링 조합도 주택조합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조합 같은 경우에도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계획 승인을 3년 이내에 받지 못할 경우에 반드시 총회를 거치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고, 이 주택법 11조에서는 주택조합 설립과 관련해서도 역시 리모델링이나 일반 뭐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 이제 해당 규정을 적용을 받고, 이 뭐 규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포함이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리모델링 조합을 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주택 조합을 개정을 한다든지 어느 쪽으로 개정하더라도 서로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전자의결과 관련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규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대로 이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조합 전자적 방법의 총회 개최하는 경우에 뭐 다음 사항을 사전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서 지금 추가로 개정을 더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 조합과 관련해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이 된다면 해당 부분은 결국 지역주택조합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주택법 개정안 이미 발의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해당 내용을 본다면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이것이 어떤 거냐면 이제 공사비 검증 요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택조합과 같은 경우에 시공사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제 뭐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검증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증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 또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에도 공사비가 3% 이상 증액된 경우에 있어서 이제 공사비 검증 요청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8월 말에 개정됐던 지역주택조합 표준계약서 개정 사항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공사비 변경 및 검증에 관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역시 5분의 1 이상 아니면 10% 이상 증액하고, 또 검증 완료된 이후에도 3% 이상 증액된 경우에 있어서는 검증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검증 결과가 제출되면 검증 결과 보고서 및 시공사의 공사비 변경 요청 자료 일체를 모든 조합원에게 서면 또는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요 법률에서는 지금 요 내용들이 지금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공사비 변경과 관련된 요청 자료 일체를 무조건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논쟁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조합은 공사대금 조정에 관한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 예상액을 총회 안건에 명시를 하고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모든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시공사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협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 검증 결과에 따른 추가 분담금 예상액을 일단은 무조건 총회 안건으로 명시를 해서 보고를 해라라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하고 조합원들이 일단은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표준 규약일 뿐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적용을 하고자 한다면 조합 규약을 이제 개정을 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계약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검증 결과에 대해서 시공사와 변경 계약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 검증 결과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주택법 일부 개정안 그 안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이 주택법상에서는 대지 소유권 확보와 관련해 가지고 대지 소유권 일부를 확보하거나 주택 건설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 가능한지에 대해서 해석상 혼란이 있었다.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내용을 보면 대지 소유권 확보와 관련해서 주택사업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한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다만 아래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80% 이상 일반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권한, 보통 사용 승낙서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용 승낙서가 있으면 이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주택조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에게 매각할 거나 양해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한 것은 확보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결국 국공유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공유지는 실제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양해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확보한 것으로 보고 지역주택 쪽 같은 경우는 95% 소유권 확보한 것으로 보고 사업 승인을 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해당 공동사업주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경우에 있어서 문제는 이 국공유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제외가 되어 버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양역 부분에 대해서도 이 확인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업 승인을 지금 받지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국공유지를 소유권을 확보를 미리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거기에 더해 가지고 이러한 95% 예외 규정도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기본적으로는 100% 확보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요렇게만 지금 제외하는 것으로 추가를 하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발표한 이제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 지역주택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